SK 하이닉스 노동조합이 성과급 지급을 놓고 사측과 지금 갈등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초과이익 성과급, 요걸 이제 PS라 하거든요. 요 상한선이 기본급의 1700% 플러스 알파, 요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걸 지금 거부하고 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0%를 이제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2025년 예상 영업이익 약 30조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 3조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지금 노조 측과 사측의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2025년 영업이익은 30조 원 정도가 예상되고,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0%, 사측은 기본급의 1700%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요구 조건대로 지급액을 따져보면 노조 측의 요구대로 지급을 하면 3조 원, 회사 측의 제시한 대로 지급한다 그러면 2조 3,800억 정도가 됩니다. 약 한 6,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죠. 하이닉스 지금 2024년 기준 전체 직원 수가 46,863명입니다. 노조 측 요구대로 3조 원을 모두 성과급으로 지급받으면 1인당 6,400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와, 뭐 1년에 한 번 나오는 성과급이지만 6,400만원 어지간한 좋은 직장 다니는 월급쟁이 1년 연봉입니다.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의 1700% 요것도 17개월치 기본급을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급이 400만원인 경우에는 6,8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노조 측이 요구안보다 더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경우도 이제 많을 텐데, 요렇게 되면은 기본급이 높은 사람들만 더 많이 받게 되고 대부분은 기본급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좀 이따 이제 1월 달에 2024년도 성과급을 받았던 하이닉스 직원이 공개한 월급 명세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생각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시고, 어쨌든 이런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진짜 최근 하이닉스가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들만 정리해보면 사실 하이닉스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노조 측과 사측의 협상 결렬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자 노조 측을 비난하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현대차 노조부터 해서 이런 노조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나? 회사가 잘 되니까 역시 빨갱이들이 침투해서 노조를, 미국 가요 제발 하이닉스, 현대차 노조부터 이런 요런 이제 댓글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노조 측은 사실 회사는 지난 2021년부터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개인별 성과 등을 연계해서 초과이익 성과급을 이제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려 하고 있다며 파업을 예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지급하던 대로 그냥 지급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노조가 파업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그 약속을 깼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2024년도에도 23조 4,67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 사상 최대치를 이제 경신했습니다. 당시 성과급을 지급받은 SK 하이닉스 직원이 2025년 1월 급여 명세서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크게 화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성과급을 포함한 1월달 월급은 총 5,689만 8,587원. 이거 연봉 아닙니다. 1월달 월급입니다. 원천 징수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도 받은 실수령액이 4,826만 1,047원. 요게 이제 통장에 찍힌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월 급여, 초과이익 성과급, 특별 성과급 명세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총 지급액 5,689만 8,587원. 그리고 실수령액은 4,826만 1,047원. 오. 한 달 뭐 아주 받고 두둑했겠습니다. 뭐 있는 대출도 좀 갚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하이닉스 직원들 아주 경사가 났네요. 공제 금액만 759만 8,010원으로 뭐 공제한 이 금액만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 한 달 월급보다 많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받고 뭐 전액 실손액을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연말정산을 통해 아마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연봉이 뭐 그렇게 높지 않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많지 않으면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뭐 환급받을 수 있겠지만은 뭐 이 정도 소득이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손액이라고 하지만은 향후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정산되고 나면 추가 세금까지 내야 되는 걸 미리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죠. 저축 상환 목적으로 103만 9,530원. 요게 이제 공제되었는데 요거는 아마 상환 목적. 그러니까 그 대출을 아마 회사를 통해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아마 지금 회사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 지원으로 2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금 상환으로 100만 원 정도를 공제하고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는 회사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뭐 한 1억 원 가까이는 쓸 수 있지 않나. 요건 아마 복리후생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과급은 1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1년 내내 나오는 그런 이제 월급하고는 개념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1월달 월급이 뭐 한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와 도대체 연봉이 얼마야 라고 하는데 연봉 계산해 보면은 뭐 실제로 예상보다는 아주 많진 않습니다. 왜냐면 한 달 받는 매월 급여가 이제 높아야 연봉이 이제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될 텐데 지금 1월 달에 성과급을 받을 때를 제외하면은 뭐 물론 이제 월급이 하이닉스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전체 합산해 보면은 1억 한 3천만 원 정도 연봉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공개한 분의 연차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급만 따지면 3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급이 295만 7천 원. 그러니까 만약에 사측 제한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1700%를 받게 되는 거니까 요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해 달라는 노조 측의 제한대로 받아야 아마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정 시간의 수당 50만 7천원. 요건 이제 뭐 고정 시간의 수당인 거 보니까 아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같은 개념인 것 같고, 업적급. 요건 이제 그 각자 직급이나 거기에 따른 이제 업적 이런 것들을 평가해 갖고 나오는 수당 같은데, 요것도 아마 이제 상시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이제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특별히 지급된 성과급이 요 두 가지, PS 특별 성과급하고 초과 이익 성과급. 요 두 가지인데, 요 금액만 지금 약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내역을 보면 기본급, 고정 시간의 수당, 그리고 업적급 이런 것들을 월급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면 한 기본 월급은 한 58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역시 특별 성과급 1670만 7천원과 초과 이익 성과급 PS 3,408만 2,300원. 요 두 항목이 지금 5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전체 지급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수령액 58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은 연간 한 7천만 원 정도를 이제 받게 되는 셈입니다. 요 이제 연간 7천만 원 실수령액을 받는다 그러면
연봉으로 한 9천에서 1억 원 정도 사이가 되니까 한 뭐 1억까지는 안 되고 연봉이 이제 1억 정도 되려 그러면은 실수령액이 한 600만 원 중반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과급, 수당, 기본급으로 이제 금액이 너무 뭐 기본급 뭐 이런 것들이 금액이 너무 크니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너무 이제 사소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직장인들에게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뭐 이런 이제 연금 보조, 이자 지원, 하이웰 포인트, 요건 이제 복지 포인트 같은데 요건 아마 회사 내 복지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한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제 내역도 보면은 역시 이제 뭐 월급 성과급이 워낙 많으니까 스케일이 다릅니다.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588만 8,89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또 추가로 이제 차감하니까 58만 8,880원이 이제 차감돼서 합이 667만 7,77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세금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 공제율을 지급액의 10% 정도를 이제 공제하고 있는 것 같죠? 일단은 원천 징수를 한 10% 정도만 적용해서 세금을 미리 받아놓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분이 내야 될 세율이 이제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8,800만 원 이상 소득이면은 뭐 지방세까지 해가지고 40%가 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될 게 이제 확실시 되고 그 금액이 이제 얼마일지는 개인별로 받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회사는 일단 10% 정도를 이제 원천 징수해서 국세청에 먼저 내놓고 연말정산에서 1년간 소득 중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같이 소득이 어중간한 사람들은 연말정산하면은 한 달치 월급을 더 받는 이런 이제 해피한 시간이겠지만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해피하진 않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27만원, 국민연금 27만 7천원, 고용보험 51만 3,920원, 그리고 공조회비해갖고 12,900원. 그러니까 4대 보험료로 이제 나가는 금액만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로자 부담분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그 세 가지 공제액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그렇다 치지만 고용보험료가 50만 원 넘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을 찾아보니까 소득이 0.9%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계산이 되시죠? 뭐 지금 이분의 소득이 5,800만 원 정도 잡히니까 거기에 0.9%니까 50만 원이 좀 넘는 게 맞습니다. 보통 5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 해도 고용보험료는 0.9%니까 4만 5천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차감이 돼도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사실 고용보험료가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뭐 국민연금이나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뭐 9% 그리고 이제 7.7%가 좀 넘는 요런 이제 높은 요율을 떼기 때문에 굉장히 많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고용보험은 사실 0.9%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과급이 한 달에 워낙 몰아서 나오다 보니까 고용보험료가 50만 원이 넘는 케이스가 다 나오네요. 아유, 일단 뭐 얘기하다 보니까 부럽습니다. 성과급의 연봉까지 더하면 총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상 될 것 같고 실수령액은 1억 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8,9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급의 1,700% 플러스 알파까지 제시한 사측 제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예고한 노조가 뭐 대부분의 직장인 입장에서는 처음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기사 타이틀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노조 측은 더 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나요?
뭐 여태까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이제 잘 지급을 해오던 회사 측이 갑자기 이제 뭐 영업이익이 너무 늘어나서 그런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꾼 겁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 내가 이제 다니는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냈는데 뭐 계속 지급하던 성과급의 이제 어떤 그런 약속을 깨고 성과급을 적게 주려고 편법을 쓴다 그러면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뭐 하이닉스 노조를 뭐 비난하시는 거 뭐 사실 심정적으로 뭐 조금은 이제 질투도 날 거고 아니 저 정도면 됐지 왜 거기서 더 욕심을 내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이닉스가 지금의 이제 성장에 있기까지는 직원들 하나하나의 노력이 없이는 지금의 하이닉스가 있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10%면 사실 회사에서도 뭐 무리한 수준의 성과급을 막 뭐 지급하려고 이제 그렇게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의 10%는 성과급을 주고 그걸로 이제 이직도 막고 회사의 어떤 그런 뭐 더 좋은 어떤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약속한 걸 텐데 막상 이제 이익이 많이 나니까 달라진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30조 원 중에 뭐 6천억이 좀 넘는 그 성과급을 더 지급하냐 마냐 이게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비용으로 그 정도 비용을 아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약속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일단 지키고 회사 사정이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내년부터 지급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재협상하는 이런 방식을 썼어야지 어떻게 뭐 지급해 오던 걸 갑자기 이렇게 약속을 틀어가지고 지급을 적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노조 측 입장에서 받는 그 배신감은 어쩔 겁니까? 저는 이번 사건에서 노조를 이제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같이 월급 받는 입장에서 좀 응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뭐 이런 생각이 좀 정리하면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좋네요. 이런 월급 받는 분들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제 주변에 아쉽게도 하이닉스에 다니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부러움과 약간의 질투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뭐 어쨌든 하이닉스 노조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